2002 정보과 수업 나눔 한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네. 가족 같은 분위기로 시작할게요. 교과별 수업 시연 계획은 이렇습니다. 10시부터 간단하게 이제 첫 번째 수업 나눔으로 인공지능 탐구 프로젝트 학습과 과정 중심 평가는 경상고의 임진숙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시는데 좀 바쁜 관계로 동영상으로 제공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은 상무 중에 항상현 선생님께서 멋지게 학생 주도형 수업 사례를 발표를 할 겁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최은주 선생님께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2개 단원을 재구성해서 프로젝트 수업한 것을 한번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평중의 항정배 선생님께서 학생 주도형 수업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요 수업 사례를 끝나고 난 다음에 멋진 이벤트, 재밌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세히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이 메타버스 전체 공간을 멋지게 꾸며주신 북산고의 박유진 선생님께서 이 공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그 공간 설명이 끝나면 바로 경상과학고의 임진숙 선생님 발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유진 선생님 들리시나요? 바로 옆에 있어요. 예, 넘기겠습니다. 네, 선생님 목소리 들리시나요? 다 들리실까요? 아,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제부를 하고 있는데 제비 아니라 궤도타운으로 처음에 작년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혹시 참여해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사실은 뭐 공간이나 뭐 전체적인 활용하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이번에 제부로 처음 또 활용해서 하던 거다 보니까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선생님 여기 제가 좀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제가 이렇게 네, 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 나눈다는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부나 뭐 지금 지하 1층으로 가는 요 공간이 있는데 각각으로 접속을 하시려면은 이제 작년에 그 궤도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 Z로 이제 했었는데 이제 F키거든요. 네, 여기 잭 같은 경우는 F키 단축키를 활용하셔가지고 뭐 수업 자료 확인이나 아니면 이동할 때 F키 활용하셔서 그거로만 잘 F키만 이제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걸로 하시면 되고 이제 나눔단 본부로 가시게 되면은 저희가 정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선생님들도 같이 나눔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또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볼 때는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우선 이 정보과 안에 있는 공간은 이제 총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이시는 이 층이 이제 1층이에요. 1층이고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는 지하 1층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 1층에는 뭐 이제 저희 오늘 뭐 김경규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 또 나눔 자료도 주시고 뭐 인공지능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뭐 그런 자료들은 지하 1층에 있으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이제 이따가 뭐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뭐 이제 게임이나 그런 거 진행되는 것은 여기 쭉 내려가시면 제가 여기 점프를 하고 있는데 쭉 내려가시면은 이제 밑에 다양하게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역시나 뭐 내용이나 그런 것들 확인하시려면 단축키 F 잊지 마시고 F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궤도타운이랑도 비슷한데 뭐 이제 1, 2, 3, 4, 5 네, 단축키 활용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그렇게 해주시면 아까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임진수 선생님이 지금 부득이하게 지금 참석이 어려우신 상황이어가지고 그 화면 동영상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제가 공유를 대신 드릴 테니까 인공지능 탐구 프로젝트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경상과학고등학교 정보교사 임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인공지능 탐구 수업을 주로 데이터 관련 내용으로 수업을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인공지능 수업을 정보 수업 시간에 진행을 했고요. 인공지능과 데이터, 그리고 2021년에도 정보 수업을 통해서 데이터와 기계학습,
또 2021년에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초에서 데이터와 기계학습, 그리고 올해도 과거에서 1학기에 인공지능 탐구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탐구 수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수업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수업 모델은 탐구 설계와 탐구 실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탐구 주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탐구 방법을 구체화하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발표하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고, 그리고 피드백에 따라서 수정하고 자신들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탐구를 실행해서 두 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이 있을 때 이것을 2달 동안 해서 뭐 총 10시간, 많으면 10시간, 좀 적으면 8시간 정도로 진행되는 수업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공지능과 데이터 수업의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는 이거는 일반고, 국산고등학교 있을 때 학생들이 탐구한 결과인데, 이처럼 탐구 주제를 결정하고 1년의 탐구 과정을 한 장의 포스트 형태대로 탐구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문제를 스스로 정하고 모둠이 협력해서 탐구 활동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인공지능 수업은 저는 고등학교 정보 수업에서 주로 진행을 했고, 정보 과목의 성취 기준을 잘 분석해보면, 이렇게 데이터, 그리고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파트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 파트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복잡한 문제를 추상화해서 핵심 요소를 추정하고 모델링하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에 보면 성취 기준 중에 이 4-9, 4-10에 보면 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모둠이 협력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램 구현해서 실제로 구현한 결과에 대해서 효율성도 비교해보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 그 과정을 재구성해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2020년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수업에서는 2학기에 진행했는데 총 전체 지필 50, 수행 50, 그리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이 중에서 30% 반영하였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계학습,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의 관점에서 어떻게 데이터가 활용될까라는 질문에 나름대로의 그런 생활 속에서 다양한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하고 데이터도 수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탐구 역량과 컴퓨터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두 번째 시간으로는 상모중학교의 황상현 선생님인데, 요즘에 핫한 학생 주도형 정보교과 수업을 보여드린다고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상모중학교 황상현입니다. 네, 저희 수업 공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학생 중심 수업으로 해서 저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내용을 가지고 구조화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여기 성취 기준으로는 여기 2-2랑 2-3에 대한 인터넷 자료 수집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와 실생활의 정보를 표, 다이어그램 등으로 구조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으로 정했었고요.
학습 목표는 이렇고, 여기 간단하게 설명만 하면 일단은 전시에는 구글 문서 도구 사용하는 거랑 정보 구조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학습 목표 제시하면서 실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어떻게 자료 인터넷으로 수집할 수 있을지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이어그램으로 표나 다이어그램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할 수 있는 형태의 학습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 문제 상황 안내를 할 때 이제 학생들 우리 친구들과 좀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학생들의 우리 학급 전체의 취향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친구들과 더 가깝게 더 가까이 가까워질 수 있고 또 학급 행사나 다른 여러 가지 활동에서도 학급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문제 상황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구글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구글 설문조사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 친구들끼리 설문을 수집해서 그 결과를 구조화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정리를 통해서 했습니다. 수업 지도안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제가 실제로 수업을 했던 PPT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과서는 정보 YBM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 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일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먼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 해가지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일 설명하면서 여기 교과서에서는 여기 나오는 주제 나창이라는 친구가 뭐 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소음을 가지고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저는 요 좀 바꿔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급 친구들과 좀 더 가까워지도록 우리 학급 취향을 알아보자. 그리고 취향을 알아보기 위해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뭐 인터넷 설문조사도 있고 백과사전, 국가통계포탈, 검색 엔진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인터넷 설문조사는 구글 설문지를 사용했는데 여기 계신 정보 선생님들은 구글 설문지 만드시는 거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문항 어떻게 만드는지 쭉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문을 하나 만들어서 링크를 보내게 되면 만약에 한 반에 28명이면 28개의 링크를 들어가서 설문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너무 학생들이 참여할 때 힘들 것 같아서 하나의 설문지에 모든 친구들의 문항을 만들어서 하나의 설문지로 간단하게 설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구글 설문에 들어가 보시면 옆에 설정에서 공동작업자 추가를 통해서 하나의 설문을 모두가 같이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링크를 보내게 되는데 이 링크를 밤마다 또 돌아가면서 친구들이 보기가 어려워서 저는 이렇게 엑셀 시트에 보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네, 요렇게 링크 보이나요? 네. 여기 링크 보면 각 반마다 설문을 작성할 수 있는 링크로 쭉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 참여해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설문 작성 2학년 1반에 먼저 한번 보면 1반, 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서 편집을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문제를 저는 만들 때 앞에 번호만 붙여놓고 나면 각 친구들이 이 사이트에 다 같이 접속을 해서 자기 출석 번호에 해당하는 문제에 가서 자기가 각자 하나씩 형태에 맞춰서 설문을 만들었고요. 근데 이게 작년까지는 한 30명 이상 접속을 해도 문제없이 잘 됐었는데 올해부터인지 한 동일한 IP에서 20명 이상이 접속하게 되면 조금 이 설문 기능 자체에서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할 때는 설문을 2개로 만들어서 1번부터 15번까지 그 다음에 16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따로 만든 다음에 여기 둘 다 만들고 나서 나중에 여기 설문 문항 여기 질문 가져오기 통해서 뒤에 있는 번호를 하나 가져오면 그냥 하나로 쉽게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문을 다 같이 만들었고요. 학생 친구들끼리. 제가 2를 누르면 박수가 나오는데 혹시 네, 박수 한번 숫자 키패드 눌러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황상현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보 구조화 능력을 키워주는데 이미 컴퓨터가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재구조화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그러한 수업 사례였는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좋으면 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준비가 돼 있을 건데 북3 중에 최원주 선생님 준비됐나요? 아, 준비됐답니다. 그 새로운 교육을 보여준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 그 인수에도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떤 수업의 시도를 보여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저는 북산중학교 교사 최은주입니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저희 북삼중학교는 아직 일주일에 한 번 정보 수업이 있기 때문에 또 4단원이나 되는 단원을 솔직히 1년 안에 하기가 조금 벅찼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제가 시도를 한 건데, 이제 1학기에 1, 3단원, 그 다음에 2학기에 2, 4단원, 이렇게 이론과 그 실습 부분을 묶어서 그 이론 부분을 실습에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1학기에 했던 수업을 PPT로 먼저 공유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탭으로 공유해서 공유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네. 그러면 이거 제가 그 수업할 때 사용했던 PPT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일단 첫 시간에는 여기 보시면은 인공지능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그래서 그런 거를 끌어내서 이제 직업에도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 직업 변화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컸을 때는 어떤 미래 직업이 생겨날 것인가, 정보 사회 단원에 있는 미래 직업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럼 미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직접 찾아보자라고 해서 요 수업 전에, 요 PPT 전에 커리어넷으로 가서 커리어넷에 보면은 미래 직업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에서 자기의 이제 적성에 맞는 직업을 고르라고 했어요. 뭐 한 가지가 돼도 되고 여러 가지가 돼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는 지금 형식은 조금 깨졌어요. 그런데 미래 직업 탐구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미래 직업에 대해서 이제 퀴즈를 만들라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퀴즈를 스스로 만들어서 이 퀴즈를 이제 엔트리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 2차식에 걸쳐서 인공지능 설명하고 직업 변화 그리고 퀴즈 만들기 내용을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토리를 앞에 넣어서 미래 직업 퀴즈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이 직접 스토리를 구상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장면별로 나누어서 각 장면에 어떤 구성과 어떤 설명이 들어갈지를 표로 작성을 하면서 여기서 추상화 설명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상화를 장면별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학생들이 어떤 장면을 만들고 그 장면에 어떤 오브젝트를 넣고 그 장면의 구체적인 설명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제 직접 실습을 하도록 했고요. 그렇게 해서 미래 직업 퀴즈 만들기 프로그램을 완료를 하고 엔트리 학급을 만들어서 과제 제출하는 걸로 진행을 해서 이제 과제 제출을 마무리로 해서 이제 제가 확인하고 잘 만든 친구들의 작품을 이제
단에서 공유하고 발표도 조금 시켜봤어요. 왜냐면 이 수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이 그 수행평가였는데 수행평가는 무조건 발표를 나와서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 작품을 제가 캡처를 조금 해놨는데 저는 이제 견무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평이랑 양목 학생들도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뭐 스토리를 앞에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자기들의 이 퀴즈 상황에 맞는 스토리를 제작을 해서 뭐 장면도 구성을 하고 뒤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정말 많이 안 했는데 이제 어떤 탭에 어떤 블럭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니까 이렇게 활용을 또 잘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점심시간에 개방을 했더니 점심시간에도 와서 엔트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북삼중 보여드릴- 최윤주 선생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수업 나눔의 발표, 마지막 발표. 수업 나눔의 꽃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발표하는 선생님입니다. 아주 좋은 수업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최고의 수업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정배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광평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보교사 황정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세 분께서 수업 사례 발표를 하는 걸 들었는데 다들 너무 잘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서 마지막이라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제가 수업한 내용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아마 학교에서 수업을 하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평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두 학년에 걸쳐서 정보 수업이 있는데 1학년 때는 정보를 배우고 2학년 때는 앱과 코딩이라는 과목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업 사례로 발표할 거는 1학년 정보 시간에 자료와 정보 단원을 진행하면서 학생들 이제 자료 정보 단원에서 자료 수집 그리고 자료 공유 단원이 있었는데 자료 공유 단원 자료 공유 단원에서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그 발표 자료 만들고 수업 진행한 거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선생님들과 달리 제가 사진을 따로 못 찍었어요. 사진이나 이런 걸 따로 못 찍어가지고 사진 자료는 따로 없고,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은, 있거든요.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 화면 공유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거를 보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단원에서, 자료와 정보 공유 단원이 있어서, 그걸 수업을 했고, 제가 지금 학교에서 쓰고 있는 정보 교과서는 교학사입니다. 노란색 책으로 되어 있는 교학사고, 그리고 대상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은 자료와 정보 공유 단원에서 그 전에 전 시간에 자료와 정보의 수집 단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직접 노트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적는 활동을 했었는데, 자, 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밑에 세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자, 첫 번째가 현재 제주도로 가는 대한항공의 이코노미 편도 티켓 가격은 얼마인지 쓰시오. 두 번째, 6월 1일 지방선거. 그때가 지방선거 전 5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지방선거의 구미시장 후보는 누구이고 지지율은 어떤지 스스로 찾아서 쓰고, 세 번째, 그리고 우리나라의 2015년부터 2020년 출산율을 조사하고 그래프로 작성하시오. 아직
아까 황상현 선생님께서 정보 구조화 단원 발표하셨는데 저는 구조화 단원까지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네, 그냥 학생들한테 요거 조사해보고 한번 꺾은 선 그래프로 네, 작성을 해보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게 학생들한테 정보 수집할 때 중요한 게 출처를 반드시 제가 작성을 하라고 했거든요. 보통 자료나 정보 수집할 때 중요한 거 3가지가 정확성, 신뢰성, 최신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네, 어떤 출처에서 자료를 조사했는지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학생들한테 네, 출처를 네, 반드시 적으라고 네, 했어요. 근데 요거는 활동지로 제가 수업을 했었는데 활동지는 제가 학교에 가지 못해가지고 활동지 PDF나 활동지 사진은 제가 따로 찍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조사하고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검사 맡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출처도 확인하면서 네, 학생들이랑 이 활동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방금 나와 있는 PPT대로 자료 수집은 1차시로 진행했고요. 반드시 조사한 주제에 대한 출처를 네, 표시하게끔 네, 제가 네, 미리 학생들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작성하고 이제 저한테 검사 받도록 했고 예를 들어서 주제 1번 방금 뭐 제주도 가는데 요거 티켓 가격 같은 경우에는 네, 출처를 뭐 대한항공 홈페이지 해가지고 이렇게 네, 작성을 하도록 했어요. 네, 출처를 적는 게 저는 자료 수집하거나 뭐 다른 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네, 자료 수집 출처를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네, 이런 거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료와 정보의 공유 단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저도 구글 플랫폼을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학생들이 네,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네, 협업해서 이제 협업한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네, 제가 그렇게 수업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자료 수집과 출처 표시에 대한 수업 진행한 후에 학생들이 이제 또 스스로 자료 조사해서 이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네, 조별로 했습니다. 이것도 4인 1조로 해가지고 조별로 작성하게끔 했고, 그 다음에 보통 애들은, 네, 주제를 안 주면은, 네, 굉장히 주제 선정하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조언끼리가 있어도, 네, 다 이야기도 잘 안 하고 해가지고, 조사 주제는 제가 직접 5가지 정도를 학생들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 외에도 다른 주제로 하고 발표를 하고 싶으면은 네, 다른 주제로도 네, PPT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안내를 했어요. 네, 그래서 5가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네, 5가지 조사했거든요. 뭐 정보사회 미래기술 뭐 5가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애들이 몇 가지 이상 안 하러 가면 애들이 너무 빨리 끝내고 쉽게 끝내고 간단하게 끝낼 것 같아가지고 반드시 몇 가지 이상, 5가지 이상은 조사하라고 했거든요. 뭐 첫 번째 뭐 미래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지 5가지 조사하고 미래 직업, 네, 정보사회 미래 직업 5가지 이상 조사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보 과목과 관련된 주제였고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좀 좋아할 만한 주제일 것 같아가지고 세 번째는 뭐 구미 고등학교 이제 중학생들이니까 고등학교 진학에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고등학교 조사하기, 네 번째는 구미의 맛집에 대해 5가지 이상 조사하기, 5번째는 구미의 관광지에 대해 5가지 이상 조사하기. 네, 이렇게 5가지 주제를 줬고 여기서 주제를 하나 선정해서 학생들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접속한 다음에 네, PPT를 같이 만드는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황정민 선생님 고맙습니다. 황정민 선생님께서는 황상현 선생님하고 같은 영역이지만 자료와 정보의 영역이지만 자료 수집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요소를 가지고 수업을 했네요. 근데 요 보니까 제가 출처를 밝힌다 뭐 이런 거 보니까 1영역의 정보문화 파트 부분에 그 저작권과 연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하신 것 같고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문서 도구 이런 거 활용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꽃이었네요. 박수 한번 더 쳐.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벤트가 준비됐는데 이벤트는 제가 준비 안 했습니다. 누가 준비했냐면 그 황상현 선생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그 박유진 선생님하고 황상현 선생님을 따라가시면 지금부터 OX 퀴즈를 할 건데 멋진 상품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우리나라 첫 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은 설악산이다. OX.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15초 안에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설악산이다. 과연 어디일까요? 오, 대부분이 이동을 하시는데, 네, 저 방금 봤습니다. 정비경 쌤, 요 네모 칸 안에 있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아까 칸에서 살짝 벗어나셨는데 탈락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지리산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랍니다. 경상북도에 속하는 행정구역의 시군은 22개이다. OX. 네. 시군 빨리 슬라이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시간이 없어요. 눈치 싸움이네. 정답은 X입니다. 시군은 23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23개였습니다. 자,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의 주인공 햄릿은 네덜란드의 왕자다. O, X. 자, OX입니다. 황정배쌤, 유일하게 O로 가겠습니다. 다시 반대로 바꾸셨네요. 과연, 황정배쌤 혼자 X에 남아 계십니다. 네. 자, 이렇게 우승자는 황정배쌤으로